환경과 기후에 대한 책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기후 낭독회. 오늘은 이정모 선생님이 쓰신 거꾸로 읽는 유쾌한 지구의 역사, 찬란한 멸종의 한 대목을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이 책은 얼마 전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2025년 올해의 책을 선정하는데 어른이 읽어야 할 책으로 꼽혔어요. 경남 창원시에서도 2025 창원의 책으로 5권 선정하는데 이 책이 들어갔죠. 현재 이정모 선생님의 찬란한 멸종은 과학 분야 도서에서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선생님 처음 책 내고 우리 프로그램 나왔을 때 그러셨어요. 계속 베스트셀러 1위인데 과학책이 얼마나 안 팔리는지 알겠다고 계속 1위인데 부수가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가 않다고 농담하셔서 웃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상위권입니다. 독자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책이죠. 46억 년 지구의 역사를 멸종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정말 유쾌하고 유머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풀어낸 과학 교양서인데요. 2150년 인공지능의 시선으로 지구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범고래의 시선으로, 네안데르탈인의 시선으로, 삼엽충의 시선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살다가 떠났는지 혹은 지금도 계속 있는지 다양한 생명체가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 인류와 생명의 변화를 조명하고 있는 책인데요. 제목이 좀 역설적이죠. 멸종은 두렵고 슬퍼야 되는데 찬란한 멸종. 기후위기와 6번째 대멸종의 위기를 인간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한 책이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모든 생명체는 언젠가 멸종한다. 그렇다면 좀 멋지게 멸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부끄럽게 우리가 스스로 지구를 망가뜨리고 스스로 우리를 멸종시킨 종으로 지구 역사에 남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부터 이 책의 한 대목을 낭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나옵니다. 공룡에 관한 3가지 오해. 희한하게도 인류, 특히 어린 인류는 공룡을 사랑했다. 그들이 공룡을 사랑한 이유는 사실 간단했다. 모두 오해에 근거한 애정이었다. 아이들이 공룡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3가지다. 첫째, 크다. 둘째, 괴상하게 생겼다. 셋째, 사라졌다. 공룡이 크다는 것부터 오해다. 인류는 자기가 등장하기 한참 전에 살았던 공룡을 무려 2000종 가까이 발굴했다. 대단한 능력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절반은 성인의 무릎 높이보다도 작았다. 하지만 인류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봤다. 커다란 공룡을 좋아하는 인류는 작은 공룡들을 발굴해놓고는 애써 무시하곤 했다. 또 공룡은 괴상하게 생기지 않았다. 물론 인류가 오해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들에게는 타임머신이 없었고 오로지 땅에서 발견한 화석으로만 공룡 모습을 짐작할 수 있었다. 화석은 뼈도 아니다. 그냥 뼈 모양으로 남은 돌이다, 돌. 화석이 알려주는 건 골격에 불과하다. 뼈는 겉모습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 150kg쯤 되는 사람의 골격을 외계인이 발견했다고 생각해보자. 외계인이 과연 그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그릴 수 있을까? 아마도 날씬한 몸매의 인간을 상상하게 될 것이다. 외계인이 펭귄의 골격을 발견해도 마찬가지다. 아마 외계인은 다리가 긴 새를 그릴 것이다. 또 쌍봉 낙타의 골격을 발견한다면 어떨까? 낙타의 혹에는 뼈가 없다. 골격만 보고는 탐스러운 혹을 상상하기가 어렵다. 인류는 나중에야 공룡이 아주 괴상하게 생기진 않았으며
자신과 함께 살아간 새와 외형이 비슷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 번째 오해. 즉, 공룡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공룡은 인류가 멸종할 때까지 함께 살았으며 인류가 모두 멸종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 인류는 약 1400종의 공룡과 함께 지냈다. 새가 바로 그것이다. 새는 공룡이다. 그렇다고 공룡이 새는 아니다. 남자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남자가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 인류는 멸종 직전에야 새가 사실은 조류형 수강류 공룡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룡학자들도 비조류형 공룡의 멸종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 않았다. 아무리 공룡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산책길에서 티라노사우루스나 벨로키랍토르 같은 사나운 수강류 공룡과 마주치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다. 가끔 육식 공룡은 피하고 싶지만 초식 공룡과는 같이 살고 싶다는 인간이 있기는 했다. 생태계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우선 트리케라톱스가 6,600만 년 전에 사라지지 않고 쭉 인류와 함께 살았다고 생각해보자. 풀을 먹고 살던 트리케라톱스 가운데 일부가 저트리케라톱스가 되어 인류에게 젖을 제공했을까? 그럴 리가 없다. 공룡은 파충류니까 젖이 나올 수가 없다. 트리케라톱스가 사라졌기 때문에 생태계에 빈 자리가 생겨서 나중에 젖소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에게 공룡이란 그저 티셔츠 속에 있는 공룡이면 좋겠고 언제든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나운 새보다는 프라이드 치킨이 되어주는 닭이랑 함께 사는 편이 안전했다. 거대한 공룡, 비조류형 공룡의 멸종은 인류에게 결코 슬픈 일이 아니었다.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파충류와 포유류에게도 절대로 슬픈 일이 아니었다. 중생대의 지배자 공룡이 멸종한 후 비로소 신생대가 시작되었다. 생쥐만한 크기로 낮에는 숨죽이고 있다가 캄캄한 밤중에나 겨우 먹이 활동을 하던 포유류가 그제야 길을 펴고 살게 되었다. 그리고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했다. 멸종은 나쁜 게 아니다. 자신의 등장보다 먼저 일어난 멸종은 고마운 일이다. 이 대목은 2150년형 인공지능이요. 지구를 돌아보면서 설명을 한 이야기였어요. 지금까지 이정모 작가의 찬란한 멸종이었습니다.